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금리로 인해 영끌족들은 망하는 것인지 하반기 부동산 향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월 17일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예고하던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예측했던 것처럼 0.75% 인상으로 보통 0.25% 인상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인상했습니다. 0.75%로 인상함으로써 현재 미국 금리는 1.75%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오르기 전에도 대출금리 인상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제목도 비슷합니다. 7% 주담대 금리로 영끌족들 어떡하나, 복사 붙여넣기 한 것과 같이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고 진짜 부동산 영끌족들 난리 난 건가? 부동산 끝난 거 아니야? 주식 코인 다 박살나고 있는데 부동산도 박살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 경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면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는 정비례 관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강대국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올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전하고 금리도 높은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까요? 대표적인 미국 금리 인상기에 있었던 한국 부동산 가격표입니다. 이번에 금리 올린 것 제외하고 총 4차례 시기가 있었는데요. 1차 시기 1994년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국 부동산 가격도 포함 내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시기 2004년에도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한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었네요. 그럼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시기도 보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초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한국 부동산 가격은 포함 내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3차 시기 2005년에서 2006년 초까지도 미국 기준금리는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4차 시기도 보시면 2017년 초부터 2019년까지 미국은 계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때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기사에서 연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사실 1차 시기 때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 때 한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미국 금리도 영향도 있었겠지만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조성 시기로 매년 10만 호씩 주택 건설이 이루어져 공급 물량이 넘쳐나던 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 부동산 가격이 명확하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한국 부동산으로 하면 범위가 넓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최근 15년의 기간 동안의 그래프이며 2022년 현재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기록입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 때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기였습니다. 오히려 2014년 금리가 낮았을 때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였죠. 두 번째는 하남입니다. 역시 같은 시기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시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역시 같은 시기 기준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네 번째는 대구광역시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기간 동안 보합 내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하락한다며 이야기하던 분들, 영끌족들 난리 날 거라며 라고 이야기했던 분들 많죠. 기사와 다른 저의 영상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대부분 불인이는 이렇습니다. 걱정이 95%면 공부는 5% 남짓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나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닌가요? 제가 뉴스 신문 기사를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걸러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현재 영끌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LTV 비율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도 40%에서 50%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것도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이 비율이고 9억 이상이면 20%밖에 안 나옵니다. 당연히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아예 대출 0%입니다. 또한 1주택자여도 고가주택, 즉 15억 이상 주택도 대출 0%입니다. 위에 말한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 비율이고 여기에 추가로 DSR 규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DSR은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적게 해주겠죠. 즉 소득이 부족하면 LTV 50% 대출이 나오는 지역도 50% 대출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LTV와 DSR 두 개 쌍끌이로 규제 중입니다. 40%에서 50% 대출이 영끌인가요?
그리고 정말 비싼 집 15억 이상은 대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매수 수요가 없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를 안 하려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서울역 가서 노숙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매매보다 전세나 월세로 가겠죠. 그러면 전세 대출은 금리의 영향을 안 받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세에 몰리면요.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주택 공급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수요가 올라가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게 된다면 매매가는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뉴스 신문 기사 안 믿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진짜 평범한 신용도, 좋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가 맞는 것인가입니다. 대출 종류에는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형 금리가 있습니다.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당연히 높고 현재로서는 최고 높은 금리인데 이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금리인 것처럼 기사에는 기재되어 있거나 제목을 뽑습니다. 기사 조회수 올리기 위해 그럴 수 있다 쳐도 낚시질이 참 심한 것 같습니다. 신용도가 평범하거나 좋은 사람도 과연 7% 금리일까요? 현실은 은행에 가서 직접 상담받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리가 오를 것 같아 고정형 금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7에서 8%로 수십 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면 최고점일 수 있는 금리를 선택해놓고 수십 년간 대출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뉴스 신문기사 안 믿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급상승 초입 시기인 18년도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국민 80%가 집값 보합 혹은 빠진다라는 제목으로 50대 가장으로 보이는 분이 힘들게 집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역시 2018년 기사로 주택 전망이 최대 폭 하락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뽑았습니다. 이 기사는 새 아파트도 불이 꺼졌다고 하네요. 무서운 집값 하락 공포로 공포스럽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기사는 강남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제목 뽑는 것도 재주인 것 같습니다. 뚝뚝뚝.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이면 부동산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분들도 이런 기사를 씁니다. 이분은 심지어 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질까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향방은 천차만별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이 아닙니다. 부동산 미래를 100% 확신, 단언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 어떠한 전문가도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물론 매수 심리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기 지역은 대출을 안 해줘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동안 인기 지역은 다 규제 지역으로 설정해 놓으니 대출이 잘 나오는 비규제 지역, 즉 지방으로 사람들이 원정 투자를 갔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 또는 규제 지역이 풀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지방에 투자할까요? 2022년 8월부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물건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던 임차인은 전세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시장을 맞이해야 해서 당장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이 8월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울러 최근 매매가가 급등한 곳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와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아파트 입주 물량, 인구 유입 추이, 세제 정책을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사입니다. 그래도 이런 기사를 있는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잘못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그 순간 게임 끝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